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81을 차지한 페미니즘, 비평가들의 원색적 비난을 받은 납치범과의 사랑, 욕망의 낮과 밤입니다. 남자 주인공 리키는 고아로 자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어 있다가 판사로부터 사회적 응접격이라는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사님께서 결정하셨어. 오늘부터 나가도 된대. 잘 됐네요. 더 이상 탈출할 필요가 없어. 넌 자유야, 리키. 자유인이 됐으니 혼자라고. 지금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뭘 할 건데? 일자리를 구해서 정상적으로 살 겁니다. 넌 정상이 아니야. 판사님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판사님이 뭘 알아? 오만 페세타야. 그림값 하고 날 즐겁게 해준 값이지. 고마워요. 안 쓸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 일자리 구할 때까지 쓰도록 해. 일자리 구할 장소를 적어놨으니 다신 이곳에 오지 마. 리키는 원장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커튼을 가리고 행사를 치러주고 삼류 에로 배우인 마리나는 에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녀의 언니가 매니저처럼 그녀를 돌봐주고 있으며 노 감독은 그녀를 짝사랑합니다. 반쪽이 마비됐을 때 다른 쪽이 마비되기 전에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소.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느낌은 어떤가요? 이 자동의자는 편해요. 이 자동의자에 앉으면 어느 때보다 더 흥분되죠. 아내는 나보고 어린애 같다고 해요. 물론 새로 배워야 할 게 많죠. 먹는 것, 쓰는 것, 말하는 것, 춤추는 것 배워야 하지만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죠. 여배우가 유명하던데요. 나랑 관련시키는 거요? 그게 아니라 왜 포르노 여배우를 캐스팅하신 거죠? 이 기사를 쓰고 싶으면 포르노란 말은 쓰지 마시오. 사회에 나온 리키는 옛날에 잠시 만났던 마리나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고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묶어둔 채 자신과의 결혼을 강요합니다. 누구세요? 널 때린 사람. 아파? 시발.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야. 소리 질러서 때린 거야. 해치고 싶진 않았다고. 나가요. 약이 많군. 그러면서 이까지 빼놨군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해? 날 원하죠? 그럼 어서 끝내고 가요. 진정해. 때가 되면 할 거야. 그럼 뭘 할 거야? 이야기를 할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그래야 날 사랑하게 될 테니까. 난 23살이고 5만 페세타가 있고 혼자야.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될 수 있을 거야. 촬영 현장에 있었죠? 우린 아는 사이잖아. 1년 전 루크바에서 만났잖아.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당신 집에서 재미있게 놀았잖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지. 많은 남자들이 약속했어요. 하지만 난 보여주려고 왔어. 그러나 마리나는 지독한 치통에 시달리고 그런 그녀를 위해 리키는 변장을 하고 그녀와 함께 치과에 갑니다. 약을 4알이나 먹었잖아.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영화 찍기 전부터 먹어서 이젠 습관성이 돼버렸죠. 마약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디서 구해? 의사한테 가면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뭐라고 할 거야? 날 납치범이라고 할 거야? 말 안 할게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좋아하지만 날 속이면 둘 다 죽는 거야. 어서 옷 입어. 몸매가 죽이는데 가위와 칼을 치웠어. 멍을 없앨 순 없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좋군. 외출 준비하는 부부 같잖아. 그들은 의사로부터 겨우 수시덤이란 마약성 치료제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지만 필요한 약이 없었습니다. 수시덤 주십시오. 없어요.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야 모르죠. 의사한테 받은 처방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 약은 수르카 광장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약국이 열려 있을까요? 약국이란요?
그 거리에 가면 무슨 약이든 구할 수 있어요. 약사의 말을 따라 수르카 광장에 간 리키는 돈이 부족하자 수시덤을 파는 남자로부터 약을 빼앗아 돌아옵니다. 이봐, 수시덤 있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수시덤이 있냐고요? 몇 개요? 치통 때문에 몇 개만 필요해요. 돈부터 보여줘요. 더 있어야 돼요. 갖다 줄 테니 기다려요. 약이나 내놔. 무슨 짓이야? 집에 돌아오니 마리나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도망치려고 그런 줄 아는 리키에게 마리나는 약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열쇠를 훔치려 했어? 아니, 약을 먹었어요.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해? 널 시험하려는 함정이었어. 내가 바본 줄 알아? 언제 날 사랑할 거야? 나보다 널 더 사랑할 놈은 없어. 불쌍하군.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몸이 안 좋을 뿐이에요. 약 먹는 게 좋겠군.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리나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장만하는 리키에게 마구 쏟아붓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나한테 허락받고 가고 필요한 게 있음 불러. 네 그림인데 맘에 들어? 내 말 잘 들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쁜 새끼. 날 돌봐달라 했어? 날 보호해달라 했어? 남편과 아빠가 돼달라고 누가 그랬어? 누가 돈 달라고 했어? 딴 여자한테나 줘. 그러면서도 테이프를 좀 부드러운 것으로 바꿔달라는 말에 리키는 테이프까지 새로 사오지만 마리나의 언니가 집을 찾아오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난 당신처럼 혼자가 아니라 가족도 직장도 있으니 날 찾으러 올 거라고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겠군. 당신 언니가 왔다 갔어. 도중에 만날 뻔했지. 좋은 수가 있어. 언니한테 전화해서 친구랑 여행 간다고 하면 걱정도 찾지도 않을 거야. 전화해도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 다른 말을 하면 우리 둘이 같이 죽는 거야. 난 아무것도 없으니 손해볼 게 없어. 리키의 말대로 마리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와 시골에 왔다면서 언니한테도 전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계획이 있어요? 결혼해서 2~3명을 낳는 거야. 3명요? 4명도 좋아.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요? 직장을 구하고 사람이 필요한 호주로 가는 거야. 그 전에 3살 후로 못 간 고향에도 가야지. 아직 아파? 네. 하코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다 줄게. 고마워요. 그러나 리키는 하코를 사러 광장에 나갔다가 전에 약을 빼앗은 사람의 일행을 만나 죽을 만큼 얻어터지고 겨우 돌아오고 그런 리키를 마리나는 치료를 해줍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얻어터지고 돈까지 다 뺏겼어. 어떻게 하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부탁한 걸 못 갖고 왔어. 내가 할게요. 도와줄게요. 부모님들이 생각나는군. 뭐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면도를 해드렸어. 그것만 생각나. 만신창이가 된 몸의 리키는 드디어 마리나와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마리나에게 털어놓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럼 다음에 해요. 안 돼. 사랑도 못할 만큼 때리다니. 계속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을 기억해요. 안 믿었어? 날 납치했을 땐 기억이 안 났지만 지금 기억났어요. 보고 싶었어. 빼지 말고 자세 바꿔요. 움직이지 말아요. 아파요? 계속해요. 너무 좋아. 아직 끝내면 안 돼요. 내 인생을 그렸어. 내 인생을 철도라고 생각했어. 3살 때 고아가 됐고 8살 때 고아원에서 탈출했고 16살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어. 대단하군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웠고 문 여는데 전문이 돼서 자주 탈출했지만 다시 갔어. 왜요? 갈 데도 없고 원장님과 정들어서. 당신도 어쩔 수 없군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여원장님들이에요? 원장님은 한 분이고 나머진 간호사야. 1년 전에 당신을 보고 인생이 변했어. 당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상이 된 거야. 그 후 판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거리로 나와서 여기에 온 거야. 결국 리키와 사랑에 빠지게 된 마리나는 같이 도망을 가기로 하고 스스로 묶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타임이 업
타임이 다운인 이유죠. 빨리 떠나야겠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차를 훔쳐올게. 나한테 돈이 있어요. 하지만 차도 필요해. 여기서 기다려. 도망 안 갈 거지? 모르겠어요.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묶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묶는 걸 거야. 그리고 리키가 차를 훔치러 간 사이에 언니를 찾아간 마리나는 납치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리키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해. 뭐라고? 사랑한다고? 납치범을? 미쳤구나. 납치범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놀라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마리나는 언니를 설득하고 언니와 함께 리키에게 가는데 마리나와 언니는 리키의 차를 타고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열쇠 일을 잘한다면서요? 목공, 잘공, 페인트 칠. 기술자예요. 일자리 구해줄게요. 일자리 필요하죠? 일하고 싶어요. 좋아요. 집에 가면 납치 얘긴 하지 마요. 엄만 모르시니까요. 걱정 마세요. 시험에 합격한 거야? 그래. 키스해봐요. 냉정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걱정 많이 했어요. 욕망의 낮과 밤. 이 영화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초창기 걸작으로 원제는 제발 나를 묶어주세요 정도인데 욕망의 낮과 밤이라는 조금 기묘한 제목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알모도바르의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와 함께 90년대 컬트 영화의 한 축을 이루었지만 개봉관 상영 며칠 만에 재개봉관에서 삼류 에로 영화 딱지를 달고 간판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대다수 관객들에게는 이른바 에로틱 코드를 가진 예술 영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였거나 일단 벗으면 삼류라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케이트 윈슬렛이 나온 네이버데이, 에단 호크가 나온 스톡홀름과 함께 스톡홀름 신드롬의 대표 영화라 페미니즘 성향의 평론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스톡홀름 크레디트 은행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이 배경으로 6일 동안 잡혀있다 풀려난 인질들이 풀려나며 인질범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현상인데 매맞는 배우자나 학대받는 아이들도 비슷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며 반대로 범인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것을 이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감독인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카를로스 사우라와 함께 스페인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인데 1949년 스페인 카스티아 라만차에 있는 칼사다 데 칼라트라바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이 되던 해 가족과 에스트레마두라로 이주를 한 후 그는 어린 시절을 수도원에서 보냈으나 억압적인 수도원 생활과 어울리지 않아 그가 할 수 있는 일탈은 영화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영화에 빠진 그는 16살 때 마드리드로 상경했지만 1970년대는 프랑코 정권에 의해 문화가 억압받던 시기로 마드리드의 영화학교가 문 닫은 것을 상경해서야 알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이후 마드리드에 정착하여 노동자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혼자 단편 영화를 찍는데 1980년 스페인이 민주화되자 베피, 루시 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란 작품을 상영합니다. 이듬해 정열의 미로라는 작품을 통해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나쁜 습관, 욕망의 법칙 등을 발표하며 1988년 발표한 초기 대표작인 신경쇠약 직전에 여자로 베니스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1990년 욕망의 낮과 밤, 1991년 하이, 힐, 1993년 키카 등 평판작들을 연달아 발표했는데 이들 영화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다루면서 강간과 납치, 살인, 폭력을 적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영화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는데 욕망의 낮과 밤으로 페미니즘 비평가들로부터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5년 알모도바르의 영화 세계는 펄프 로맨스 작가인 마리사 파레데스를 기용한 비밀의 꽃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분노와 치기, 도발이 교차되었던 이전 영화에 비해 인간과 삶에 대한 성숙한 시선이 돋보이는 심리 드라마들을 발표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비평적으로 크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리나 역의 빅토리아 아브릴은 1959년에 태어난 스페인의 배우 겸 가수인데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욕망의 낮과 밤을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알모도바르 감독과 많은 작업을 했으며 비센테 아란다 감독과도 많은 작업을 했는데 영화 아만테스로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아브릴은 1976년 스페인에서 2년간 공연한 언도 스트레스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스페인에 거주하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 아이슬란드에서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제4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베를리날레 카메라상을 수상했고 글로리아 두케로 고야상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가수이기도 한데 2005년 보사노바 재즈 앨범 퍼치 에로스 두 브라질로 데뷔해 1979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스페인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1977년 칠레 국가대표팀의 전 축구선수 구스타보 라우베와 결혼했으나 1982년 초에 헤어졌는데 프랑스 감독 제라르드 바티스타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리키 역의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스페인의 영화 배우인데 말라가 출신이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호세이며 안토니오는 천주교 세리명입니다. 스페인에서 나고 자란 순수 유럽계 백인이지만 의외로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출신 히스패닉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의 남미 쪽 사람으로 자주 등장해 그런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에는 1990년대에 입성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80년대부터 스페인 국립연극단 최연소 단원으로 활동하고 촉망받는 배우이자 신세대 인기 스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답게 춤과 노래 솜씨도 상당한 수준인데 전설적인 파페라 가수인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한 오페라의 유령 콜라보에서도 상당한 가창력을 뽐낸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기력도 좋지만 위험한 액션 연기도 서슴지 않아서 액션 영화계에선 살아있는 전설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페르소나로 활약했던 것이 그를 상징적인 액션 배우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멜라니 그리피스와 결혼해 스텔라 반데라스를 낳았고 18년 만에 이혼했는데 멜라니 그리피스의 딸인 다코타 존슨이 6살 무렵 결혼했고 성장기 동안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영화 페인 앤 글로리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고 전미비평가협회 남우주연상 수상 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로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80위를 차지한 페미니즘, 비평가들의 원색적 비난을 받은 납치범과의 사랑, 욕망의 낮과 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